그 다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육기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제 풍환서섭 조화 중에서 화는 이제 그 중에서 화가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 화의 육기의 특징은 뭐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상념을 하죠. 상념. 그 상념을 심하게 하면 이제 그게 유검으로 가면 뭐 두통이나 상처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상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액을 조금 말리고 뭐 심하면 바람이 일고 뭐 심신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또 마지막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화기운은 우리 몸에서 종양을 만들어요. 그 종양이 뭔가 하면은 몸에 있는 탁기를 결집한 게 종양이에요. 몸이 맑으면 종양이 안 생깁니다. 결국은 종양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 화기운이 우리 몸에 탁기를 결집한다는,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피부에 뜸을 뜨면 피부에 뜨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영향을 많이 관련이 있는 게 상념하는 기운하고 이 탁기를 결집하는 두 가지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뜸의 치료 효과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뜸자리로 탁기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선은 상념한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걸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념의 개념은 위로 올라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는 개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화에 우리가 액이 뭐죠? 땀이잖아요. 우리 오행불교에서. 그럼 땀이 머리에 물론 많이 나지만은 손발에도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념의 개념은 결국 뭔가 하면 음에서 양으로 나오는 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념하는 기운하고 탁기 결집하는 기운하고 결합이 되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가 하면 몸 안에 있는 탁기를 결집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를 하게 되면 뭐죠?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땀을 흘리면 뭐가 나와요? 몸 안에 있는 탁기가 땀하고 같이 빠져나오니까 개운하다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개운한 게 뭐예요? 우리가 뜸뜨고 나면 뭐예요? 뜸뜨고 나면 그 사우나 간 이상으로 개운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뜸을 뜨면 화기운에서 몸 안에 있는 탁기가 빠져나오니까 개운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탁기가 빠져나오다가 이 탁기가 피부층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게 피부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당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피부에 종기가 없는 대신에 그 종기가 몸 안에서 생겨서 그놈이 암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 그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 구당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와다 씨도 그런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친구진수 책들 보신 분 많을 텐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 뜸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오느라고 가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침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약이면 동의보감, 침뜸이면 그 친구 경험방이죠. 허임 선생님. 그 친구 경험방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뜸딱지를 무화라고 설명합니다. 뜸에 꽃이다 이거야. 그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뜸을 떠도 뜸딱지가 생겨야지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왜냐하면 뜸을 뜨면 몸 안에 있는 탁기가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들 뜸 떠는 뜸딱지거든. 그래서 일단 뜸을 뜨면 뜸자리로 뭐가 빠져나온다? 몸 안에 있는 탁기가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뜸을 어디에 뜹니까? 아시열에 뜨거나 경열에 뜨잖아요. 혈자리에 뜨잖아요. 그래, 아시열에 뜨는 경우는 그 아시열이 여기 뭐가 아프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탁기나 염증 물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뜸을 뜨면 왜 풀려요? 뜸자리로 그 주위에 있는 탁기들이 다 빠져나오니까 낫는 거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 뜸자리로 주위에 있는 이 염증 물질들이 이쪽으로 몰려와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낫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혈자리에 뜸을 뜨면은 그 혈자리는 어디 있어? 경혈상에 있잖아요. 그죠? 경락상에 있잖아. 그 경락은 어떻게 돼요? 장부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혈자리에 뜸을 뜨면 뭐예요? 장부에 있는 염증 물질이 그 혈자리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 좋아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하여튼 뜸을 뜨면은 뜸자리로 탁기가 몰려온다고, 뜸자리로. 그런데 이 몰려온 탁기가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뜸딱지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우리 그 무슨 정의원 시험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지방 선생님들 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뜸을 하거나 젤을 닦으라 그랬더니 그냥 다 마른 솜으로 닦더라고. 아니 왜 그 물인데 왜 물솜으로 안 닦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배웠대. 얼마나 아니 이게 지금 마른 솜 물솜으로 닦아야지 거기에 뜸딱지가 잘 생겨야지 그 자리로 몰려는 염증물질이 빠져나온다고. 지금 알코올이나 마른 솜으로 닦을 거면 그게 어떻게 해서 염증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 밑에 모여 있다고. 그럼 염증물질이 그 자리에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렵지. 그래서 가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렵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항상 물로 닦는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게 물로 닦고 뜸딱지가 생겨도 가려운 분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저처럼 몸 안에 뭐가 많다는 얘기야? 염증물질이 많은 사람. 그 염증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명절에 고속버스 터미널이야. 많이 빠져나가고 하도 많이 몰려오니까 항상 그 대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이런 물에 좀 쉬었다 어떨까요? 아니 쉬는 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몸에는 염증물질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 그걸 그 자리로 몰려와서 그게 가려운데 그래서 한두 장 더 뜨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가려운 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저는 이제 이 몸 안에 독소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일단 저는 축빈하고 대추를 추가해서 뜨시라고. 그럼 좀 풀립니다. 축빈은 우리 몸 해독혈이잖아요. 그게 가렵다는 얘기는 열이니까요. 뭐 열을 그렇게 하면 좀 이제 풀리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뜸을 뜨시고는 반드시 물솜으로 닦으시라 해요. 그래야지 그게 뜸자리로 몰려온 염증물질이 잘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뜸 뜨고 가려운 그 기전을 이해가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질문 있어요? 예? 예? 그 알코올로 닦으면 그 염증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리로 온 그 염증 물질 피부 밑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렵지. 그러니까 그 염증 물질 몰려온 걸 그 피부 밑에 보호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그 빨리 몸 밖으로 빼내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은 이게 진물이 생겨서 딱지가 생겨야지 그게 몸 밖으로 빠져나와. 근데 이제 이게 많으면 딱지가 생겨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예. 화상용보다 바르면 안 되죠? 예? 화상용보 바르면 안 되지. 하여튼 약 바르면 안 돼. 티슈도 안 돼. 발라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 바르지 말고 그냥 물로 떠서 딱지가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거야. 뜸 뜨고 샤워해도 됩니까? 샤워 얼마든지 하시라고. 목욕탕에 가서 푹 담궈도 좋아요. 그러면 염증물질이 많이 생기면 그게 몰려오는 쪽쪽 잘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잘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쑥이 타면은 그게 화상을 입잖아요. 그 화상에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쟤는 닦는데 뭐 왜 제가 딱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뜸을 뜨고 나서 이제 쟤를 닦잖아요. 닦으면 거기에 우리가 1도 화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거기서 염증이 생겨야지 그 밑으로 몰려온 염증 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딱지를 왜 떼냐? 그냥 그 위에 계속 뜨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뜨면 좀 심하게 되면 물집 같은 게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 그냥 계속 뜨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효과가 일단은 뜸자리로 염증 물질이 빠져나오는 효과 하나. 그 다음에는 그 하라 박사의 논문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뜸을 뜨면은 그 화상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 안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토톡신이 뭐 이종 단백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게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뭐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서 발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종 단백체가 또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된다고. 그 뜸자리로부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흡수된다는까지는 밝혀냈는데 그럼 이종 단백체가 몸 안에 들어가서 무슨 기전을 하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뭐 혈액성 어떤 그러니까 애매한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고민 중 하나가 이 이종 단백체가 뭔가 몸 안에서 이게 뜸자리만 이게 염증물이 빠져나오는 것 갖고는 실제 효과가 이렇게 보기는 약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뭔가 빠져나오는 게 양이면은 들어가는 건 음이냐. 우리 동양에 항상 음양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음적인 작용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은 이 이종 단백질을 좀 하면 결국 이종 단백질가 어떻게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아시아의 뜸을 뜨면은 그 국소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고
경렬에 뜸을 뜨면은 그게 경렬은 경락으로 가서 장부로 가서 이제 몸 안, 이런 이제 이 이종 단백질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경로가 이렇게 되죠. 이 이종 단백질의 작용 기전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우연히 이 숯 있잖아요, 숯이 이게 식용숯이 있어요. 이 숯의 현대의학적인 그거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숯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런 걸 연구한 내용이 논문에 다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논문에 다 구체적인 기전이 현대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활용하는 거 보면 숯이 이게 해독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독공부를 마시면 바로 이게 숯물을 마시면은 그게 해독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리 몸에 이 독소가 많이 쌓이는 경우 있잖아요. 뭐 신장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뭔가 황달이 걸렸다 이래서 몸이 독소가 배출이 안 돼서 몸이 막 가렵거나 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현대의학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링거제에다가 숯가루를 타서 이걸 주사를 해요. 그러면 숯이 몸 안에 들어가 독소를 해독해서 몸 밖으로 뽑아낸다. 그걸 지금 현대의학적으로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또 이제 욕창 같은 거 나가지고 왜 잘 안 아무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 소독한 거저에다가 숯가루가 들어있는 거저가 있어. 그걸 붙이면은 그 욕창에 있는 염증물이 싹 빠져 치료가 돼요. 이런 걸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게 논문으로 발표돼 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고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는 또 뭘 했는가 하면 그럼 왜 숯이 들어가 독소를 빨아들이냐 그 기전까지도 설명이 돼 있어요. 봤더니 이 숯 분자가 몸 안에 있는 염증 물질이랑 결합을 해. 그럼 얘가 중화가 돼버려. 그래서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정확한 기전까지도 그림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웨스턴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1986년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의학 논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건 현대의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그럼 이 숯의 해독 작용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종 단백질하고 이게 연결해서 설명이 되겠더라고. 뭔가 하면은 숯이 뭐예요? 숯은 나무가 불을 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숯을 오행으로 설명을 하면 뭔가 하면 목하고 화가 결합된 거라고. 이 숯 자체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숯을 먹으면은 지금 우리가 화기운이 그 설명을 했잖아요. 그 몸 안에 타기를 결집해서 몸 밖으로 뽑아내는. 그러니까 숯을 먹으면은 지금 이게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한 그 내용이 제가 설명한 이 상념하고 종양의 기운이 합쳐져서 독소가 몸 밖으로 빠지는 그 작용이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로 갖고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종 단백질 한번 봅시다. 그 이종 단백질은 뭐예요? 단백질이 탄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종 단백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단백질 숯이라고. 그런데 이 이종 단백질의 오행을 보면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방은 금이라고 오행을 따지면.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지방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통닭을 구우면 껍질, 그 삼겹살의 껍질에 지방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 피부는 이게 그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 지방은 오행으로 보면 금의 성질이 있다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다니까 토겠죠. 그러면 이게 단백질은 주로 우리 하는 게 뭐 근이나 인대잖아요. 그럼 목이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서 물에 녹아 있으니까 수죠. 그 물은 우리 체온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 단백질은 목이고 이 단백질이 타서 만들어진 이종 단백질은 뭐다? 단백질 숯이라고. 그래서 똑같아. 이게 결국은 숯이 목 플러스 화이듯이 이 이종 단백질도 목 플러스 화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숯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이 염증 물질을 뽑아내는 그 작용을 이종 단백질도 똑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결국 두 가지라고. 뜸자리로 염증 물질을 뽑아내고 이종 단백질가 들어가서 뜸자리 안 빠져나와서 돌아다니는 우리 몸의 염증 물질이 그 놈을 또 달라붙어서 그걸 뽑아내고. 그래서 뜸을 뜨면은 몸이 맑아지는 이유가 이게 양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 뜸자리로 우선 뽑아내고 그리고 이종 단백질가 들어가서 몸 안에 돌아다니는 또 뽑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걸 경험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암 환자 치료를 하면은 그분이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가면은 뜸을 뜨고 가면은 의사가 그래요. 염증 수치가 정상화됐다고. 그전에는 그러면서 제가 그 표도 봤는데 하여튼 염증도 높았는데 뜸을 뜨고 가면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가.
그게 이 효과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뜸을 뜨면 몸이 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 게, 일본의 그 청지 아우치라는 사람이 논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논문이 뭔가 하면은 뜸을 뜨고 나서 이 사람은 시간대별로 혈액 검사를 했어. 했더니 뜸을 뜨고 나서 이 백혈구 숫자가 늘어난다는 걸 논문에 발표를 했어. 뭔가 하면은 뜸을 뜨고 나서 2시간 있으면은 백혈구 숫자가 2배로 늘어난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줄어들다가 한 8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 백혈구 숫자가 2.5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백혈구가 대개 5,000개에서 10,000개가 정상 범위인데 5,000개 있는 사람이 뜸을 뜨고 났더니 10,000개가 되고, 그게 15,000개까지 15,000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죠? 이 이종 단백질 때문에 이제 백혈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이 백혈구는 이종 단백질을 꼭 잡아먹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웃기는 게, 이 이종 단백질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몸 안에 들어가서 염증 물질을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 식세포가 어떻게 하는 거? 그 이종 단백질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에 붙어 있는 놈까지 세포까지 다 잡아먹으린다고. 그럼 이 이종 단백질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무슨 종양에 있는 종양 세포에 달라붙으면은 이 백혈구가 그 종양 세포까지 뜯어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기해하는 난치병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거 갖고 우리가 난치병 치료 기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봤더니, 저도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나서, 야, 그러면 수술 먹어도 이게 치매가 치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료를 싹 다 뒤져봤는데, 수술 먹어갖고, 그러니까 치매가 치료된다든가, 뭐, 신경세포가 재생된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은, 우리가 뜸을 뜨면 분명히 치매가 좋아지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같은 숯이라도 외부에서 들어간 숯하고 내 몸에서 만드는 숯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간 숯은 이게, 그러니까 치매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머릿속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외부의 숯은 우리 여러분 뇌혈관에는 그 모세혈관에 혈내장벽이라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간 숯은 혈내장벽을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근데 몸 밖에 돌아다니는 걸 얘가 치료를 잘해. 그렇지만 우리가 뜸을 뜨면은 이 치매가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머리에 있는 뇌신경세포에 뭔가 염증 물질이 달라붙어가지고 신경세포 기능이 변질된 게 그러니까 치매잖아요. 그런데 이 치매는 그 뜸을 뜨면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종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혈내장벽을 통과를 하는 거야. 그 들어가서 그 신경세포에 달라붙으니까요. 그럼 우리 백혈구가 그 식세포를 그러니까 그 변질된 신경세포 자체적으로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얘가 뜯어먹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새살이 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경세포가 살아나는, 그래서 인지기능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단백질이라도 이게 숯하고 우리 몸에서 만든 이종 단백질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하작용을, 비주운하를 보면 이게 먹으면 혈액까지는 우리가 잘 가. 여러분들 종합 비타민들 이런 거 드시면 혈액까지는 흡수가 잘 돼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들이 그까지는 이 작용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혈액에서 그 다음 단계, 우리 조직 세포가까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종 단백질은 하여튼 우리 조직의 말단까지, 머릿속까지 가니까네 치매도 좋아지고 파킨슨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종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단백질 성분은 주로 질소 성분들, 숯은 탄소잖아요. 숯의 성분 주성분 탄소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거 설명하면 시간 없어서 안 돼. 그건 화학식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단백질이 타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타서 변질된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가 타서 남아있잖아요. 그걸 숯이라고 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단백질이 타서, 단백질도 목이고 나무도 목이니까 타서 그 변질된 상태를 이종 단백질인데, 그게 물론 C도 있고 뭐 N도 있고 뭐 별하고 게 다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쑥하고 같이 타니까 쑥의 성분도 있었고, 그건 복잡하다고. 근데 그러면 뭐 화상 입어도 이종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화상의 이종 단백질은 치매 치료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뜸의 이종 단백질은 치매 치료 한다니까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이따가 합시다. 그래,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걸 이해를 하셔서 첫 번째는 뜸자리로 염증물을 뽑아낸다. 두 번째는 몸 안에 이종 단백질이 들어가서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특히 그 변질된 세포들도 이놈이 달라붙으면 우리 그 백혈구 식세포가 그놈까지 다 뜯어먹기 때문에 새살이 날아나면서 살아난다.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종 단백질가 몸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숲도 왜 오래 밖에 나가면 수분을 흡수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려면 우리가 원하는 치료해야 되는 그 장부에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혈자리를 잘 골라야 돼요. 그 장부에 바로 갈 수 있는 혈자리에 뜸을 떠야지 그놈이 경락을 타고 그 장부로 바로 가서 이 효과가 커지는 거죠. 하여튼 뭐 그건 다른 얘기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건 지금 설명드린 거는 뜸을 뜨면 다 이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뜸의 일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뜸을 또 이렇게 혈자리 뜨면 그 혈자리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그런 건 이제 그건 특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상승의 뜸을 뜨면은 이거 비염치를 그거는 다른 혈자리하고 또 다른 특성이잖아요. 우리 뭐 양구의 뜸을 뜨면 설사가 먹고 뭐 특히 인해정의 뜸 뜨면은 식상을 그런 부분은 그 혈자리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과 플러스 그 혈자리의 고유 혈성도 같이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하면은 이 일반 효과하고 혈자리의 혈성 효과가 합쳐진 종합 효과가 우리 몸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시혈의 뜸을 뜨면은 나시혈은 혈성이 없으니까 일반 효과만 나타나고 혈자리에 뜸을 뜨면은 일반 효과 플러스 혈성의 특성까지 나타난 그런 종합 효과가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즘 사람들이 또 잘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걸,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설명이 과연 일반성이 있는가를 좀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 4시 반이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그 민간요법 중에서 중요한 게 뜸도 우리 중요한 민간요법, 그 중에 또 같은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주겸이거든요. 근데 주겸 중에서도 인산주겸이 그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주겸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결국은 원래 전통적인 주겸 제조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인산 김어른 선생이 그 놈을 다시 재창조를 했거든. 그게 효과가 정말 좋은데 그것도 제가 왜 그게 효과가 좋은지를 제가 오행 똑같이 설명을 해서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똑같다고. 주겸은 뭐냐? 소금에 불에 구운 거라고. 그럼 그건 주겸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소금수시야, 소금수. 그래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주겸의 특징이 뭐 해독을 하고 염증물질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 우리 그 지금 그 기운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우리 전통 주겸 기법을 인산을 통해서 이게 인산 주겸으로 재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전통 뜸법이 우리 구당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구당 뜸으로 또 재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무곡보양뜸도 한번 재해석을 해봅시다. 무곡보양뜸의 가장 핵심이 이제 중안곡지 족삼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 몸에서 토기운을 가장 잘 만드는 혈자리로서 구당 선생님이 60년에 걸쳐서 선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기운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 토기운을 우리 몸에 골고루 퍼뜨리기 위해서 상초를 먼저, 상초에는 머리는 백회, 이 가슴은 그 폐유고왕이 선정된 폐하고, 그러니까 가슴으로는 이제 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초로 이제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하초는 이제 중심을 남자는 단전, 여자는 자궁으로 봤다고. 그래서 남자는 기에 가는, 여자는 흉국수토가 선정된 거죠. 결과적으로 무곡보양뜸도 뭐다? 우리 몸에 있는 토기운을 잘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골고루 잘 퍼뜨리는 그런 작용이잖아요. 이 토기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오행표에서 뭐죠? 화잖아, 화. 화니까는 결국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게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그럼 뜸을 떠도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되는 거랑 무곡보양뜸이 조화롭게 되는 게 상승 효과가 그냥 극대화되는 처방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곡보양뜸은 뜸의 일반 효과, 특수 효과 합쳐진 종합 효과가 우리 몸에서 극대화되는 처방혈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무곡보양뜸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효과, 뜸에 대한 효과 설명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당 선생님의 그 어수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은 최재우라고 동학을 창조하신 분이 그 동학을 설명하는 오은절구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빌어서 우리 부당 선생님 그 치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도박이 아니다. 이 부당 선생님의 입던법은 이 병을 안 가리잖아요. 경계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적용 범위가 이거 무극이라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하니까 이게 그런 무전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불용다음변. 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구당 선생님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술자의 역할은 병을 예방하는 거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 주는 거다. 그 외에 무슨 잡스러운 그런 개구라가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별무타치법. 별무타치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타치법을 뭐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은 그 타치법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솔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부당등법이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이 역사가 3000년 이상 된 우리 민족의 전통 침법을 그대로 정수한 거예요. 이 등법이. 제가 그걸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정확한 이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1973년에 그게 장사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사현. 중국에 장사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덤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한나라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자료가 나왔다고. 그 자료 중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예. 족비 11 맥구경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음양 11 맥구경이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그게 뜸에 대한 경락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걸 연대를 찍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연대가 어디는 BC 350년까지 올라가, 연대가. 중국에서 이게, 그 지금까지는 황제 내경이 최고였잖아요. 그 황제 내경이 최고를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하나는 최고, 가장 오래됐다는 최고. 하나는 또 수준이 가장 높다는 최고. 근데 그게 황제 내경을 중국에서 발표한 경우는 BC 250이라고 했거든. 이게 맥구경이라는 자료는 이게 100년이나 그보다 100년이나 앞선 걸로 찍혀버린 거야. 그래서 중국이 이걸 발표하면 황제 내경이 물먹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 맥구경 자료를 봤더니 손발 끝에서 심장 쪽으로 이게 올라가요. 혈자리 순서가. 그러니까 향심성이죠, 향심성.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발표를 했는가 하면, 경락은 우리가 폐경에서 간경까지 순환체계잖아요. 이게 순환체계가 생기기 전에 조금 이렇게 수준이 낮은 자료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게 황제 내경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 근데 제가 보면 이게 뜸의 향심성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뜸은 불이잖아요. 불은 이게 뜸 방향을 분화 방향으로 하는 건 의미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 맥구경이라는 게 BC 350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이제 장사현이라는 데가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우리 지도를 잠깐 간단하게 그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산동반도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장사현이 어딘가 하면 지금 그 우한 근처 요 정도 있다고, 요 정도. 여기 장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위에가 뭔가 하면은 이게 은허라고, 은허. 여러분 은허는 아시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 은허가 상나라 수도라고. 거기서 갑골 문자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뭔가 하면은 중국 고대 국가 상나라가 이게
이 하던 이 중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중국 상나라가 결국은 이 주나라한테 망하잖아요. 망하면서 이 동이족이 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반도로 오고, 이 산동반도에서 이렇게 바다로 오고, 이 결국은 이 동이족이 우리 쪽으로, 우리 한반도로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또 자기 치료법도 갖고 왔겠죠. 그렇게 전수된 뜸법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헌상으로 350년이니까 2350년 전이잖아요. 근데 문헌상으로 350이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줄잡아도 3000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당이 직접구는 우리가 손발 끝에서 이게 뜨잖아요. 이게 상심성으로 뜨는 뜸법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당만이 이게 족비 11맥구경, 그러니까 황제 내경을 물먹인 족비 11맥구경, 음양시 둘맥구경을 정통으로 있는 뜸법이죠.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그런 이상한 생돌파리한테 그 현혹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우리 부당 딱 3자는 끝납니다. 3자. 구침성 3자면은 충분합니다. 우리 부당 침법은. 그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성이 중요해요. 성. 자, 이것으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